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 같이 나눠볼게요.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생활 습관병을 비롯해서 소화기 계통의 어려움, 우울증이나 불면증, 알레르기, 암, 무릎이나 허리 통증, 다양한 질환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이 책의 저자분 나가오 가즈히로라는 일본의 의사분은 이런 병의 대부분을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책의 저자분은 환자들을 가까이서 진찰하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걷기가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바로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 약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도 없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걷기의 중요성을 더 많이 체감했다고 합니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현대사회에서 성인병이나 우울증, 암, 소화기 질환,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이런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잘못된 식사 그리고 운동. 그러니까 걷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걸어야지만 생활이 가능했잖아요. 끼니를 해결한다든지 일을 해야지만이 생활의 영위가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이 워낙에 발달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음식이 배달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진 반면에 그만큼 걷거나 움직이는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걷기로 고칠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표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환들은 식습관을 개선하고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도 약으로만 다스리려는 방법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걷게 되면 치매의 원인 물질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그 진전이 굉장히 더뎌지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인간의 약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면역세포라고 하죠. 그런데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위와 장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질환들, 이것도 걷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서 위장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식습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걷기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걷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장이 변하면 뇌에 흐르는 호르몬의 균형도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걸으면 개선된대요.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류머티즘, 공황장애 이런 뇌 과민증은 달콤한 음식, 단 음식을 좋아하고 잘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병이래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걸어야 한다는 거죠. 걷기는 긴장한 뇌를 진정시켜서 통증을 줄여준다는 거죠. 감기는 어떨까요? 감기는 걷는 것만으로도 약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이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7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거지 그 원인을 없애주지는 못하잖아요. 감기를 치료하려면 푹 쉬거나 증상이 발현된 초기에 걸어야 한대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특별히 더 먹고 어떤 약을 더 먹고 이런 약물적인 치료는 최소화하고 기존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걸 또 과격하게 줄이는 거는 힘들겠지만 점점 서서히 줄여가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걷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어떤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 뿐만 아니라 걷기만으로도 일이나 공부의 효율을 또 높일 수 있다라고 하죠. 바쁠 때 짧은 시간이라도 걷기를 해보면 일이나 공부의 효율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에 뇌 안의 산소량이 증가하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뇌가 자극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좋아지고요. 걷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깔창 같은 교정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한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게 되면 심장에도 좋고 여러 장기에도 이것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신경성 난치병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는 사람에게도 이 걷기가 주는 효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걸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이동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오는 이점도 있지만 걷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고 하죠. 시계, 눈으로 보는 그런 풍경이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뇌에 주는 자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고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또 공기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자극을 주고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움직이기 힘든 경우라도 다만 몇 걸음이라도 집 안에서라도 실내에서라도 걷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할 만큼 그만큼 걷는 것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조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연령층이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전신보다는 하반신에 조금 더 집중이 된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걷기는 그야말로 정말 보약이다, 명약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걸음 정도 걸으셨나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는 주차장을 굳이 막 가까운 입구로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걸음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후유증이 전혀 없는 그리고 행복 호르몬 때문에 어디 아픈 부분도 이게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근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허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지는 걷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몸에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상이 있다 싶을 땐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 가면 자연스럽게 진찰을 하고 당연한 수순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하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을 갔다면 병원에서 주는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제 몸을 믿어보자, 자연의 힘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쉬거나 편안하게 해주거나 식사를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걷기를 하거나 운동을 해주거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 환경들을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일상화될 때 행복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 얼굴 표정도 바뀌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생활의 전반으로 넓혀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어지겠죠. 걸으면서 내 몸의 건강도 챙기고 또 자연도 느끼고 또 낯선 사람들하고 또 눈 인사도 하고 대화도 몇 마디 나눠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에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